네,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중에서도 제가 좀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시장 동향만 잠깐 살피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많이 사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중국 주식이나 또 홍콩 주식 아니면 뭐 유한타증권이나 여타 다른 HTS를 통해서 또 대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 대만에는 TSMC라는 주식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가다 또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이제 뭐 베트남의 빈그룹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에 투자하기 위해서 베트남 주식을 일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둘러봐도 현재 한국과 대만이 가장 핫하다라는 것은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전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약합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아직 장이 열려 있는데 이제 끝나기 한 10분 전이죠. 상해 종합지수가 한 0.15%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원래 장중에는 더 하락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나마 이게 많이 올라와서 0.14%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약해요. 지금 0.4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는 별 큰 재미가 없어요. 오늘 항생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0.26% 조금 상승하는 뭐 요 정도의 수준인데 오늘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94% 상승한 2625선, 즉 2600선을 굉장히 좀 지켜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면서 오늘장이 중요하다.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지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따 그거 업종 차트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간만에 코스닥 시장에 1,000억이 넘는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1.09% 상승한 8,774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에도 1,5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와 줬어요. 물론 장중에는 뭐 3,0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선물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옵션 만기일이 10월 8일이었어요. 그죠? 그럼 10월 9일부터 일단 한 달간만 10월 9일부터 죄송합니다. 13일부터 26일까지 둘째 주니까 6일부터 26일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만 제외놓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6조가 넘는 수급이 쌓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만 여튼 외국인이 수급을 1,600억 정도 쌓아두고 있고 자, 제일 중요한 선물에는 2조 7천억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6조고 선물은 2조 7천억인데 뭐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베팅이 되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선물을 안 해보신 분들의 아주 단순한 입장이고요. 이 선물이라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3분 안에도 지수 선물 특히 하시는 분들은 3분 안에도 1,000만 원 1억도 벌 수 있고 3분 안에도 1,000만 원 1억을 날릴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지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생 상품 속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2조 7천억이라는 금액을 상방에 베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ELW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콜에서 수익이 참 많이 나고 풋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ELW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수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주가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풋에서 한두 틱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이고 풋에서는 잘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있죠. 3월, 6월, 9월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번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9월 10
날이었어요. 자, 11일부터 한번 선물의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거죠. 현재 9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쌓인 게 보시게 되면은요, 3조 5천억 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근데 그 중에 2조 7천억 원이 아까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셨을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대장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계좌가 따뜻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걸로 이제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쏠쏠하셨죠. 왜냐면은 제가 추후에도 이제 주식 선물 구독을 오픈할 건데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0만 원으로 굉장히 레버리지를 10배 쓸 수 있는 좋은 상품이고, 또 대형주를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투자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튼 대형주를 주식 선물이건 주식이건 매매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최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선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달 12월 달에 있을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우리가 콜로 한번 크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코스닥의 대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 많이 들어온 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시세가 많이 났어요. 조선주 많이 났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났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역시 대장주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장주는 2차 전지와 반도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플러스 언택트도 조금 눌려는 있지만 세 번째 순위에서, 그러니까 1, 2순위는 아니지만 굳이 3순위를 뽑자면 3순위 내에서도 좀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게 되면 네이버가 정말 오랜만에 1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동안 11월 달 장이 좋았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죠. 수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특히나 많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뭐 군데군데 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좋은 흐름을 그래서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로나 환자가 이제 다시 500명대가 넘어갔어요. 3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다들 몸 건강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세 번째, 소위 말해서 이제 작은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3차 대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이 3차 대유행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반구 이하의 이런 나라들에서는 겨울이다 보니까 감염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택트 주들에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시 순매수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굉장히 많은 24만 7천 주가 넘는 이런 주식들을 네이버에 지금 투입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술적으로만 네이버라는 기업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이것을 가격 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격 조정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거 지금 주봉인데요. 이렇게 더 내려갔었어야만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가격 조정도 고점 대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고점이 뭐 거의 33만 원, 34만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28만 5천 원인 걸 생각하면은 물론 가격적인 조정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꽤 긴 시간 옆으로 늘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좀 옆으로 늘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 한다라면 네이버를 정말 기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네이버 주식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늘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흰모기가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외국인이 코로나를 계기로, 코로나 3차 팬데믹을 계기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네이버가 그래도 뭐 전고점을 뚫고 활활 날아가는 흐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자, 코스피에 돈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외국인의 자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늘 생각해보는 것, 지금 이 연말인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12월 연말 랠리,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3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 양도세가 유예는 됐지만, 없어졌지만, 3억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대주주가 10억인 나라는 지구를 다 통틀어서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꼭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지만, 여튼 그 10억이라는 것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혹은 개인들로 하여금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팔게 하죠.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하나 주식에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나는 뭐 세금 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 특히 이 시장 경제, 돈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가 전형적인 주식 시장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잣대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통을 훨씬 더 크게 늘려서 보시게 되면, 그런 소위 말해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주주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물량을 줄이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종목당.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역시 큰 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한 종목당 10억 이상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융적인 어느 정도의 카파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올해 12월 말까지 외국인이 뭐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바뀌겠지만, 제가 외국인이라도 코스닥에 아주 코스피 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게 되면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다시 연초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금과는 거리가 다시 12달 이상 멀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12월 한 달만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3주에서 4주 안에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 1번 반도체, 2번 2차전지. 이 1, 2순위는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자, 오늘 2위에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2위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와 있어요. 2차 전지의 코스닥 내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놈이고 나름의 대장주죠. 코스닥 치고 코스닥 뭐라고 해야 될까? 인덱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1월이 됐어요. 1월이 됐고 12월 말부터 나 이렇게 조금씩 뭐 좀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겠죠. 대한민국 시장을 사고 싶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많이 오른 삼성전자에 배팅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7만 전자 뭐 얘기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가도 다른 나라 대비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자,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낙수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 대형주 밑에 단에 딸려가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고, LG화학과 삼성 SDI 플러스 SK이노베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밑에 단에 있는 정말 수많은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런 친구들은 심지어 K뉴질 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BBIG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런 친구들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지금 얘는 에코프로비엠을 들어드리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PNT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롤트롤 장비의 거의 대명사죠. PNT 같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그 전에 이제 이런 큰 시세를 3월부터 9월 사이에 보여줬던 이런 층으로 보여줬던 시세인데 지금 조금 가격 조정이 빠르게 왔고 또 다시 회복을 했고 지금 옆으로 기는 흐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국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대장주를 사놨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사놨어요. 그럼 그 밑에 단의 주식들도 담고 싶을 거잖아요. 왜냐? 이미 주도주는 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때 뭘 살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고민에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상위에 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PCB 관련주기도 하고 뭐 ESS 전력 저장 장치니까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2차 전지 또 물론 OLED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제외놓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런 주식이에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 자체가 생각보다 6,500억이니까 그렇게 큰 주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1조 이상이 됐었을 때 조금 좀 대형주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여튼 6,500억짜리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친구도 제가 앞서 살펴드린 대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2차 전지 차트들,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차트들이 이미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이미 받아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연계금까지 들어와 준다면 우리가 코스닥 내에서 주도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포트 속에 조금씩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얘를 뭐 상하프로테크,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PNT 이런 걸로 들어드렸지만 그 밖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대주전자재료, 상신 EDP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던 기업 혹은 여러분들이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이미 2차 전지로 수익을 내셨을 때 그때 많이 트레이딩했던 그 기업들을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좀 장황하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지금 또 2차 전지 사라고 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막 담으시고 막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차트는요. 물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역시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벌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가 분명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지만 우리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도 차트를 띄우고 유튜브에서도 차트를 띄워서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차트에서 박스권을 그려놓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상단 부분보다는요. 지금 거의 중간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조금 아래 혹은 조금 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아래에 내려왔었을 때, 아래에 조금 눌릴 때, 그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신다면 아마 내년 1월에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